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 마지막 단원인데요. 여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모비율이다 라는 걸 갖다가 정의를 하는데, 모비율은 우리가 스몰 p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요. 모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모비율이다 라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단을 갖다가 1000명의 어떠한 이제 사람들이 있는 집단이다라고 할 때 이 중에서 내가 사건 A를 갖다가 안경을 갖다가 쓴 사람의 비율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안경 쓴 사람. 자,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다라고 했는데 안경 쓴 사람을 갖다가 계산을 갖다 해보니까 요새는 한 50% 이상 되죠. 안경 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670명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경 쓴 사람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670이 되는 거죠. 즉 100분의 67이 되는 거예요. 즉 모집단에서 사람 한 명을 갖다 뽑았을 때 안경 쓴 사람일 확률은 100분의 67이듯이 모집단에서 안경 쓴 사람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67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모 비율이 되는 거예요. 모 비율.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과 결국은 똑같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P는 probability에서 그 P가 아니라 보게 되면 프로포션이다라는 비율을 뜻하는 P를 갖다 우리가 첫 글자를 따서 P라고 쓰는 거예요. 프로포션. 자, 우리가 모 비율을 갖다 정의했는데 모 비율 P 프로포션은 어떤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앞쪽에서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일부에 대한 샘플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이거의 평균을 갖다가 이제 n개에 대한 이제 표본을 갖다 잡아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갖다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를 표본 평균이다 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모평균이 됐던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모평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모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게 바로 표본 비율이 되는 거, 표본 비율. 우리가 표본 비율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나타내기로 정의를 갖다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읽냐면 요 위에가 모자를 쓴 거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네를 갖다가 P 햇 이렇게 P 햇.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는 P 햇 이렇게 이제 우리 읽어주면 됩니다. P 햇 표본 평균은 X 바였잖아요. 표본 비율은 P 햇이 되는 걸 P 햇. 모 평균은 M이 됐던 반면에 모 비율은 스몰 p가 된다 이거죠. 프로버블리티냐? 아니 프로포션의 p다 이거죠.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표본 비율은 이 전체 모집단에서 n개를 갖다 뽑아요. 전체 모집단에서 이 n개를 갖다 뽑아요. n개를. 이 n개를 갖다 뽑아서 여기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모집단이 전체가 1000명밖에 안 됐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경 쓴 사람이 670명이 나왔어요. 그럼 모비율은 100분의 67인데 내가 이 중에서 100명을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명을 갖다가. 그럼 100명을 잡는다라고 해서 안경 쓴 사람이 항상 67명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68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명 중에서 66명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희박한 확률이지만 100명 중에 7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절대 거의 일어날 일이 없겠지만 100명 중에 95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러한 비율이 바로 표본 비율 p-이 되는 거예요. p-에 대한 정의는 n개 중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일어난 횟수, 즉 n명에서 n개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게 바로 표본 비율 p-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이거죠. p와 p-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표본 평균 x반은 요 n개들에 대한 평균을 갖다 의미했고, p-은 요 n개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을 갖다 뜻한다 이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자, 확인 문제 하나 볼까요?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1600명이고 그중 400명을 갖다가 이미 추출하여 점심 식사로 선택한 음식을 조사했더니 선택한 학생이 150명이었다. 이렇게 딱 끊어볼까요? 그러면 뭐냐면 돈가스를 선택한 학생의 표본 비율을 갖다 구하라 라고 했는데, 표본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p-을 갖다가 의미하는데요. p-는 n분의 x로 정의가 되는데, 지금은 전체 모집단이 1600명이었고 내가 이 1600명을 다 조사하기가 뭐해서 여기 내가 일부만 뽑아서 계산을 했는데 얘네는 400명이다 이거죠. 이 400명 중에서 돈가스를 선택한 학생이 150명이었어요. 따라서 결국 p-이다라고 하는 것은 400분의 150이 된다 이거죠. 계산하게 되면 5, 35, 8분의 3, 표본 비율은 8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요 0.375 이렇게 소수로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표본 비율과 모 비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expectation x가 m이고 v의 x가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 x가 시그마였을 때 expectation x 반은 m이 되고 v의 x 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시그마 x 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할 것은 뭐냐면 p-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했냐면 n분의 x다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expectation p-이다라고 하는 것은 expectation n분의 x다라고 이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expectation ax 플러스 b는 a의 expectation 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따라서 expectation n분의 x는 expectation n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제로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n분의 expectation x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 x가 따르는 분포가 뭐냐면 이 모집단에서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n개를 갖다가 잡았다란 말이에요. n개를. 이 n개 중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율이 바로 p-인데, 이 x는 당연히 이 모집단 안에 있었으니까 모집단에서의 비율, 모집단에서의 확률이었던 이 p를 갖다 그대로 얘가 따른다 이거죠. 따라서 이 x는 전체 n개 중에서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x가 따르는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expectation x다라고 하는 것은 np로 우리가 계산이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np 계산하게 되면 n과 n은 약분이 돼서 p가 되는 거죠. v의 p-이다라고 하는 것은
v의 n분의 x가 되는데 v의 ax 플러스 b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a제곱에 vx가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얘는 계산하면 n제곱분의 1의 vx인데 vx는 npq가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n제곱분의 1의 npq가 돼서 얘는 n분의 pq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그마 p 해시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n분의 pq로 유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왜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냐?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모집단이란 말이야. 모집단의 비율 p는 정해져 있어요. 모집단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확률이 있는데 이 n개들에 대한 표본들한테 하나씩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n개, 여기 n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사건 A를 갖다가 안경 쓴 사건이다라면 이 n개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안경 썼냐 안 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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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 썼냐 안 썼냐를 갖다 n개한테 다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안경 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 즉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는데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난 안경을 쓴 사람의 수, 사건이 일어난 횟수로 설정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도 과정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과 학생들은 이거 하나만 쥐어주면 아마 지들 스스로가 다 이것들을 다 유도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p-해시예요. p-해시 n분의 x로 정의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한다면 expectation p at v p at sigma ps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편차의 설명이었고요. 확인 문제 2번 볼까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키가 170cm가 넘는 학생의 비율은 30%라고 한다. 딱 끊을까요? 바로 P는 모비율 P, 프로포션, 결과적으로 확률인데 얘는 바로 10분의 3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100명을 추출했을 때 표본 비율 P에 100명을 뽑는다고 30명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고. P햇에 대한 평균 분산을 갖다 구하라고 expectation에 대한 P햇 이제 V에 대한 P햇인데 다시 한번 또 공식을 내가 유도해주면 여러분들 암기를 위해서 P햇은 n분의 x로 정의된다라고 했잖아요. expectation P햇은요. expectation n분의 x가 되는데 이는 n분의 1의 expectation x인데 이 x가 따르는 것은 이항 분포이니까 np가 돼서 p가 되고요. v의 p햇이다라고 하는 것은 v의 n분의 x가 되고 얘는 n제곱분의 1의 vx가 되는데 vx는 npq가 될 테니까 얘는 n분의 pq가 된다라고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입만 해보자 이거지. 따라서 표본 비율 P햇에 대한 평균은 P와 똑같으니까 10분의 3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얘는 100분의 이게 바로 n이니까 그치? 100분의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이 되는 거니까 표본 비율 P햇에 대한 분산은요 10,000분의 2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0.0021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0.001 맞나? 그쵸? 10,000분의 20 0.001. 오케이. 자, 그 다음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는 n이 충분히 크다면
표본 비율 p 햇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 p 햇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핵심인데요. 자, expectation p 햇은 p였고요. v의 p 햇은 n분의 pq였고요. 시그마의 p 햇은 루트 n분의 pq인데 n이 충분히 크면 선생님 언제 n이 충분히 큰데요? 책에 보게 되면요. n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나와있어요. n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다 n이 충분히 큰 상황만 출제될 거니까요. 그냥 항상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항상 언제나 p-햇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정규분포는요. 여기는 평균이고 여기는 분산에 대한 자리이니까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p-햇이다라고 한 녀석은 정규분포 p, n분의 pq다라고 쓰던지 아니면 p-햇은 정규분포 p, 루트 n분의 pq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난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표준화 변수 g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x-m 시그마도 되고 x-m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만약에 확률 변수 자리에 p-햇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expectation p-햇이 되고 당연히 시그마 p-햇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expectation p-햇은 p였으니까 p-햇 마이너스 p 여기 지금 시그마 p-햇은 루트 n분의 pq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번에 z는 p-햇 마이너스 p 나누기 루트 n분의 pq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표준화 변수니까 당연히 이 표준화 변수 g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0,1의 제곱인 이러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확인 문제 3번 볼까요? 어떠한 사건에 대한 모 비율이 0.5인 모집단에서 스몰 p, 프로포션 p가 0.5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크기가 100, n값은 10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표본 비율 p-햇에 대해서 p-햇이 이렇게 될 확률을 갖다 구하라. p-햇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는 p-햇에 대한 분포가 필요해. 분포. 그럼 p-햇에 대한 분포를 갖다가 어떻게 잡냐? 앞에서 알려줬죠. p-햇은 무조건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p, 루트 n분의 pq의 제곱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p-햇 정규분포 2분의 1, 루트 n분의 pq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요. 100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데 여기에 루트를 취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20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얘는 20분의 1의 전체 제곱인 이러한 녀석일 거예요. 얘를 표준화라고요? 아, 이거 쉽죠. 표준화하는 거야. p-햇이 0.4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다. 확률 얘는 g로 표준화를 갖다 시키고요. 0.45에서 빼기 p를 갖다가 빼는데 p는 0.5네요.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는 20분의 1 0.05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하면요. p g가 마이너스 0.05 밑에는 0.05니까 얘는 p g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아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자, 여기 0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0.5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겠죠. 여기 하하하 여기 나와 있죠. 0.3413. 두 개 더하게 되면 0.8413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p-이 0.4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8413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죠. 확률 값을 갖다가 구하려면 분포가 있어야지. 분포가. 그래야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거 아니야. 분포가 없는데 어떻게 표준화를 시켜요? 분포를 잡으란 이야기죠. 분포를 어떻게 잡냐? PS는 어지간하면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표본 비율에 대한 확률 대표 예제인데 한번 볼까요? 어느 피자 가게에서 손님이 A세트를 주문하는 비율은 20%라 한다. 딱 끊고 전체 비율을 뜻하는 거니까 모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모 비율은 100분의 20이다 라는 이야기죠. 5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100명 중에서 이제 이미 추출을 갖다 해 조사를 할 때 100명을 갖다가 조사한다고 해서 A세트를 주문한 사람이 무조건 20명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21명 나올 수도 있고 11명 나올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A세트를 주문하는 손님의 비율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이거 형광펜 치는 거 이거를 딱 한 글자로 뭐라고 바꿀 수가 있을까? A세트를 갖다가 A세트를 주문하는 손님의 비율 이걸 딱 한 글자로 바꾸면 100명 중에 A세트를 주문하는 비율이 되는 거니까 바로 P 해시 되는 거죠. P 해시 12% 이상 0.12 이상 24% 0.24 이하일 확률을 갖다가 구해라 이거죠. 표본 비율에 대한 확률을 구하겠다고? 분포가 있어야지. 분포가 P 햇은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P, 루트 n분의 PQ의 전체 제곱인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P 값은 5분의 1이고 N 값은 10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N 값은. 따라서 P 햇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5분의 1, 루트에 100분의 5분의 1과 5분의 4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5분의 2가 돼요. 계산하면 50분의 2가 됩니다. 25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죠. 25분의 1의 제곱을 갖다 뜻한다 이거예요. 표준화라고. 표준화 엄청 쉽지. 뭐 공짜지 공짜. 0.12에서 0.2를 갖다 빼고 5분의 1이니까 25분의 1 0.04로 나누란 이야기예요. G로 바뀔 것이고 0.24에서 0.2를 빼라는 이야기고 0.04로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요. 이것은 0.04니까 G가 1이다 라는 이야기고 얘는 마이너스 0.08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P 얘를 갖다 뜻한다 이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면 자 핑크 색상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 0이고 1이고 더 멀리 가서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은 얼마냐면 여기 나와 있죠. 0.3413 이만큼은요 2부터 0까지니까 여기 나와 있죠. 0.477 따라 두 개를 갖다 더하게 되면 0.4772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0.8185가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챕터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모비율에 대한 추정이에요. 모비율에 대한 추정.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추정도 했듯이 모비율에 대한 추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비율에 대한 추정은 어떻게 하냐면
룩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뒤쪽을 쳐다봤더니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갖다 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g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엔 이 g자리에다가 우리가 모평균 추정할 때는 얘를 갖다가 대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거 말고 얘를 갖다가 내가 대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얘도 역할이 뭐냐면 지금 분명히 여기 있는 역할은 expectation P햇에 대한 역할로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expectation P햇이 결국은 P랑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아까 증명을 했었죠. 따라서 얘는 표본 비율의 평균이면서도 모 비율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g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모 비율을 갖다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집어넣어 볼까요 한번? p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n분의 pq 분의 p 햇 마이너스 p 1.96 0.95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또 싹 정리를 해서 가운데를 갖다가 모 비율을 갖다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범위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범위. 잘 정리하게 되면 가운데는 또 모 비율 P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P 햇으로부터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살짝 모양이 다르죠. 표준 편차가 모양이 달라서 그래요. P 햇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로 이렇게 우리가 모 비율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모 평균의 추정과 거의 99.9% 흡사합니다. 그쵸? 실내 구간의 길이도 마찬가지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였냐면 여기 이러한 수직선에서 가운데 x바가 있었는데 여길로 이만큼 가 있는 여기 구간에서 이 안에 이제 모평균이 있을 이제 우리가 확률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했던 거잖아요. 그쵸? 95% 이렇게 추정을 하곤 했었는데 얘가 바로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더한 거였고 이 녀석이 바로 x바에서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뺐던 거니까 그대로 여기서 이 작업을 갖다 해주게 되면 얘에서 얘 빼게 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길게 n분의 pq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오케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서 모 비율 추정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아주 쉽게 느껴질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모평균의 추정을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모평균에 대한 추정이 이해됐다면 당연히 이 설명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600인 n값이 600이구나. 표본을 갖다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이 5분의 3일 때 표본 비율 p 햇이 5분의 3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비율 P의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갖다 구하라 이랬어요. 오케이. 지금 여기를 갖다 슬쩍 보니까 신뢰 상수 K는 2.5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죠. 자, 구해볼까요? 모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P 햇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Q 모비율 P 햇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q가 되는데, 여러분 이 모비율 추정 공식을 갖다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모비율을 몰라서 추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비율을 갖다 몰라서 추정을 하겠다는데, 모비율을 갖다 추정하려면 모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무슨 말장난이고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경우예요. 그쵸? 우리가 모비율을 알았으면 이걸 추정하랬겠어요. 해서 그냥 갖다 썼지. 모비율을 모르는데 모비율을 추정하고자 하는데 모비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비율을 갖다 추정할 때는 여기 있는 P와 Q에 대해서는 P 햇과 Q 햇으로 바꿨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수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때 이 P 햇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3 마이너스 2.58 루트에 600 5분의 3 5분의 2 모비율 P 5분의 3 2.58 루트에 600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계산하게 되면요, 얘네는 6인데 얘랑 지워주면 10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계산하게 되면 5분의 3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5분의 1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어. 50분의 1이 된다니. 50분의 1. 그쵸? P 5분의 3 더하기 2.58 곱하기 10분의 5분의 1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50분의 1이란 말이에요. 50분의 1. 50분의 1인데 얘랑 갖다 계산을 하게 되면 100분의 2인데 100분의 2랑 100분의 258을 갖다 계산을 하자고. 좋아. 두 개를 갖다 곱하게 되면 1, 하나, 둘, 셋, 넷 분의 28에 16 만분의 516이니까 0.0516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지금 0.6이었잖아. 두 개 더하게 되면 0.6516이 될 것이고, 얘는 0.6에서 0.0516을 빼는 거니까 0.5484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0.5484 보다 크거나 같고 모비율 P는 0.6516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던 공식에 의하면 이제 똑같이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랑 이렇게 모비율을 갖다 추정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부등식을 갖다 얻게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모비율을 갖다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모비율을 추정하려면 모비율을 알아야 된다. 아니, 모비율을 몰라서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모비율을 알아야 되냐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보정 장치를 갖다 쓰는데, 그 보정 장치가 뭐냐면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PQ를 갖다가 P햇과 Q햇으로 바꿔서 써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통계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건 증명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루트 안에 P햇, Q햇, P햇, Q햇, P햇, Q햇, P햇, Q햇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대표 예제 1번 볼까요? 어느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청자 900명을 갖다가 이미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조사한 시청자의 10%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10%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P햇이다 이거죠. 얘가 바로 10분의 1이다 이거예요. 전체 시청자 시청률 P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갖다 구하라. 1번을 갖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95%에 대한 신뢰 구간. 95%는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네요. K값은 1.96이다라고. 99%는 여기 또 나와 있고. 어쨌든 1번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 P햇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Q인데 신뢰 구간
모 비율을 갖다가 추정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p hat qhat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이거죠. p hat 더하기 k의 루트의 n분의 p hat qhat이 된다 이거죠.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요. 10분의 1 마이너스 1.96 루트의 900 10분의 1 10분의 9 이 핑크색을 갖다 계속 쓰니까 눈이 아픈데요. 10분의 1 더하기 1.96 루트의 900 10분의 1 10분의 9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약분해 볼까요? 9랑 얘는 서로 사라질 것 같고요. 여기 계산하면 100분의 1이네요. 따라서 100분의 196이랑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계산하게 되면 1, 하나, 둘, 셋, 넷, 만분의 196이 돼서 0.0196이 돼요. 얘는 0.1이에요. 따라서 두 개 더하게 되면 이쪽은 0.1196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모 비율 P는 0.1에서 0.0196을 갖다가 빼는 거니까 0.0991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0.0804가 되겠네. 0.0804 0.0804 보다는 크거나 같고, 모 비율 P가 결국은 0.119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95%. 99%는요. 정말 1도 어렵지 않고 1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싶은데, 자, 내가 또 한번 해보면 10분의 1 마이너스 2.58 2.58이지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있죠. 여기 헤헤헤, 얘가 바로 K값이에요. 2.58 곱하기 루트의 900분의 10분의 1 10분의 9 모 비율 P 10분의 1 더하기 2.58 루트의 900분의 10분의 1 10분의 9 이렇게 된다 이거죠. 9랑 지워지고 이거 100분의 1이다라고 했죠. 100분의 1 그쵸? 100분의 2 258 100분의 1 만분의 258 이퀄 0.0258 이것은 0.1. 따라서 두 개 더하면 모 비율 P라고 하는 것은 0.1258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얘는요 0.1에서 0.0258을 갖다가 빼는 거니까 0.09910으로 바꿔서 0.0742가 돼서 0.0742보다 크거나 같고 P는 0.125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99%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의 맨 마지막 문제인데요. 대표 예제 2번 모 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물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고등학교 학생 중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20명의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이하로 나타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P햇은 100명 중에서 20명이 나왔다 이거죠. 5분의 1. 전국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학생의 비율 P를 95%로 추정을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0.04 이하가 되도록 K값은 1.96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다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 햇 Q 햇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의 100분의 5분의 1, 5분의 4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얘는 이거는 계산하면 10분의 5분의 2니까 50분의 2가 되는 것 같아요. 25분의 1, 즉 100분의 4.
따라서 얘랑 같이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2 곱하기 100분의 196 곱하기 100분의 4다 이거죠. 그러면 2랑 196이랑 4랑 곱하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8 곱하기 196. 196 곱하기 8인데요. 요거 내가 자, 잘못. 자, 100명이 아닌데, 그쵸? 100명이 아닌데. 자, sorry. 내깐. 미안합니다. 여기 계산을 내가 잘못했어요. 이 n값은 100이 아니죠. 얘를 갖다 구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0.04보다 작거나 같을 이런 이제 n값을 갖다 찾아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이제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여기 위에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5분의 2가 되죠. 밑에 루트 n이 이제 이렇게 깔려 있고요. 이쪽은 이제 100분의 4니까 25분의 1이 돼. 25분의 1일. 자, 양쪽에 25를 갖다 곱하고, 즉 얘네를 갖다가 이 오른쪽으로 보내고 얘를 갖다 일로 보내게 되면, 자, 이 식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5가 넘어왔고, 여기는 루트 n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얘랑 지우면 5가 될 거고요. 여기 10이네요. 얘는 20이고 20 곱하기 1.96이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다. 20 곱하기 1.96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3.9이니까 39.2. 39.2보다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은데요. 또 우리가 n값을 찾기 위해서는 양변을 제곱해 봐야 돼요. 양변 제곱을 갖다 해보니까 선생님이 암산을 갖다가 하니까 1536.964. 그쵸? 대박이. 어떻게 이걸 암산을 하다니. 역시 연대 수학과예요. n이 결국은 1536.6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n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냐면 1537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모비율에 대한 추정은 모평균에 대한 추정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진짜 그냥 거저 얻어가는 단원입니다. 모비율에 대한 추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길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모비율에 대한 추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